퇴직 후의 삶이 그토록 자유롭고 여유로울 줄 알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머릿속은 공허하고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누구나 꿈꾸던 행복한 은퇴는 현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더 이상 매달 들어오는 월급도 없고 회사라는 사회적 연결고리도 끊긴 지금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좌절을 경험한 수많은 50대와 60대들에게 깊은 공감을 전하기 위해 시작됩니다. 퇴직 후 삶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이야. 50대에 숨겨진 고통. 퇴직 후 삶의 무게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퇴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꿈꿔왔던 제2의 인생의 시작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끊기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며 자기 자신마저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순간들. 많은 50대, 60대 은퇴자들이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살해 일돈 걱정은 없을 줄 알았는데 김씨 55세는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월급도 넉넉했고 퇴직금도 꽤 모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2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저축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 생활비, 예상치 못한 의료비까지. 돈이 계속 빠져나가지만 들어오는 수입은 없으니 답답하기만 했죠. 김 씨는 말합니다. 퇴직 전에 수입이 없다는 게 이렇게까지 무서운 일인지 몰랐어요. 저축이 금방 바닥날 줄은 더더욱 몰랐고요.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죠.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 할 텐데 이 돈으로 어떻게 버티지? 라고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김 씨는 소비를 줄이는 데서 답을 찾았습니다. 자동차를 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넓은 집을 줄여 관리비와 유지비를 절약했죠. 결국 김 씨는 생활비를 크게 줄이며 안정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소비를 관리하지 못하면 퇴직 후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회적 고립이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퇴직 전 이정자 62세 씨는 늘 바빴습니다. 회사에서의 역할도 중요했고 동료들과의 회식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녀를 찾는 이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자연히 외로움이 밀려왔죠. 처음에는 쉬는 게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감이 심해졌습니다. 정자 씨는 퇴직 후 외로움과 싸우며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요.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강좌에 등록하며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독서 모임, 요가 수업,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소속감을 느꼈죠. 정자 씨는 말합니다. 다시 사람들과 연결되니까 삶의 활력이 돌아왔어요. 퇴직 후에도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 같아요. 살해 3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줄이야. 퇴직 후 박민수 58세 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평생 직장인이었는데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한계에 가뒀죠. 하지만 그는 퇴직 후 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영상의 주제는 퇴직 후 배워야 할 새로운 기술들이었죠. 박 씨는 그때부터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소형 전기차 정비 기술을 배워 지금은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퇴직 후에도 배우고 도전할 게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정말 행복해졌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퇴직 후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김 씨처럼 소비를 관리하고 정자 씨처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며 박 씨처럼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은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50대와 60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삶이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 한 발짝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퇴직 후 삶을 재설계하는 법 전문가가 전하는 현실적 조언.
퇴직 후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퇴직은 누구에게나 큰 전환점입니다. 그동안의 안정적인 수입이 끊기고 하루하루의 일정이 사라지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혼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퇴직 후 삶을 재설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1. 퇴직 후 재정 관리 계획 없이 돈은 사라진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평생 저축한 퇴직금이나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 믿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물가 상승,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지원 비용까지 모든 게 생각보다 빠르게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5년 이내에 자산의 40%가 줄어든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고정비부터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 관련 비용, 자동차 유지비, 불필요한 보험료 등에서 큰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 전부터 소득원을 마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소규모 창업 또는 자격증을 활용한 부업을 시작해보는 겁니다. 예시: 김영수 62세 씨는 퇴직 후에도 매달 고정 지출이 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지만 3년 만에 저축이 반토막 나며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주택을 소형 아파트로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생활비를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지금은 퇴직금을 지키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라. 관계는 삶의 활력이다. 퇴직 후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직장에서의 동료, 네트워크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존감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 후에는 의도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봉사활동은 보람도 느끼고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박정자 59세 씨는 퇴직 후 1년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외출도 줄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끊기면서 점점 우울감이 깊어졌죠. 그러다 우연히 근처 도서관에서 열린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봉사활동도 병행하며 지역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3.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배움과 도전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 퇴직 후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자신감을 잃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건 은퇴 후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새로운 학습은 해마이포 캠퍼스를 활성화해 치매를 예방하고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예시: 이민호 57세 씨는 퇴직 후 무료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우연히 접한 온라인 강의를 통해 사진 촬영을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은 작은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즐거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니 다시 살아가는 재미가 생겼어요. 라는 그의 말처럼 배움은 은퇴 후의 삶을 활기차게 만듭니다. 4. 퇴직 후 삶은 재발견의 시간이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단, 그 시작이 원활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재정적인 안정을 확보하세요. 지출을 줄이고 새로운 소득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사람들과의 연결이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셋째,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관심사를 탐구하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퇴직 후의 삶이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기회와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에 주저앉기보다는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퇴직 후에도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걸음씩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세요. 퇴직금 5억, 60세 대기업 임원의 은퇴 후 고독한 나날들.
우리는 종종 퇴직금 5억이면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겠지? 하고 쉽게 생각하곤 해요. 특히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올랐다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데 정작 은퇴하고 나면 고독함이라는 감정이 불쑥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아니, 5억이나 받았으면 걱정 없겠네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당장 급여가 뚝 끊기고 아이들 교육비나 집안 유지비, 예기치 못한 의료비 등 지출은 계속됩니다. 게다가 주변인들이 하나둘씩 일터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더 이상 연락이 오가지 않으면 외롭다는 감정이 크게 다가오기도 해요. 은퇴가 자유로운 시간을 마음껏 누리는 시기가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닥치고 보니 나를 안아줄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돈에 대한 불안감까지 올라오니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액수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겪을 수 있는 고민과 그 해결책을 조금이나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 얘기를 듣고 맞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공감하실 수도 있고, 혹은 나중엔 이렇게 준비해야겠구나 하고 방향을 잡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1. 은퇴 후 내 자리는 어디로 갔을까? 사례 1인 맥도 할 일도 사라진 60세 제2부장. 제2부장님은 60세의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를 했어요. 퇴직금도 적지 않았고 연봉도 높아서 주변에선 부러워했죠. 은퇴 직후에는 오랜만에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해봐야지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를 떠나고 나니 연락 오던 동료들이 점점 줄기 시작하더래요. 매일같이 보고 지내던 부하 직원들도 이제는 다음 프로젝트 진행으로 바빠졌고 회사 사람들에게서 소식을 듣는 일도 드물어졌죠. 내가 그토록 열심히 일했던 곳에서 이렇게 순식간에 잊히다니라는 생각에 허탈감이 컸다고 해요. 주변에는 좋은 시절 다 갔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자신이 소외된 느낌이 들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직장에서 어떤 인맥과 능력을 은퇴 후에 어떻게 이어가느냐입니다. 회사라는 울타리가 있을 땐 서로의 연결이 자연스러웠지만 울타리가 사라지면 나 혼자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해결 팁? 새로운 커뮤니티를 찾아보기, 비슷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모임, 동호회, 사회봉사 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소소한 재능 기부 활동, 전문 지식이나 경력을 살려서 지역사회나 후배들을 돕는 기회를 찾으면 소속감과 보람을 얻을 수 있어요. 2. 돈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하죠? 사례 2. 퇴직금 5억 하지만 여유롭지 않은 H상무. H상무님은 은퇴하면서 꽤 큰 퇴직금을 받았어요. 남들이 보기엔 와, 부럽다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본인도 처음에는 그래, 이제는 돈 걱정 없이 편히 지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고정 지출이 여전히 만만치 않았어요. 우선 집 유지비도 있고 건강검진이나 병원비, 가끔씩 지인들과의 만남 비용, 그리고 자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혼 자금 같은 것도 염두에 둬야 하고요. 더구나 요즘은 아파트 가격이나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다 보니 이 돈이 과연 언제까지 버텨줄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랍니다. 노후에는 적게 써도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지출이 크게 줄어들진 않네. 또 내가 혹시라도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해요. 해결 팁? 은퇴 후 지출 계획 세우기, 매달 적정 생활비, 예상 의료비, 대규모 지출, 자녀, 결혼, 집수리 등까지 구체적으로 리스트업 해두세요. 비상금 통장 별도 마련,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금을 미리 빼두면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투자, 재테크, 공부, 은퇴 후에도 자산이 조금씩 불어날 수 있도록 혹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금융 지식을 쌓는 게 좋아요. 3.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왜 외로운 걸까? 사례 3. 가족과도 소통이 어색해진 60대 K전무. K전무님은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까지는 집에서는 거의 얼굴 보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가끔 출근하곤 했죠. 그러다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머무르게 되니까 가족들도 어색하고 본인도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더랍니다. 분명 가족이랑 같이 있는데 대화를 하려고 해도 뭐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 TV만 멍하니 보고 아내에게 말을 걸려는데 대화 주제가 없더라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자신이 동떨어진 느낌을 받는 건 사실 꽤 흔한 일이에요. 바쁘게 일만 해오다 보니 집안에서의 역할이 거의 없었고 정작 이제 시간이 넘치는데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는 거죠. 해결 팁. 가족과의 소통 스킬. 너무 갑작스럽게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려 하기보단 조금씩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주말에 짧은 산책이라도 같이 가거나 장보 기요리 같은 걸 함께 해본다든지. 개인 시간과 가족 시간 구분. 하루 일과표를 만들어 나만의 시간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면 서로 간의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공유 취미. 새로운 도전. 배우자나 자녀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가벼운 등산, 텃밭 가꾸기, 온라인 강의 듣고 같이 토론하기 등등. 은퇴 준비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위 사례들은 대기업 임원이나 퇴직금 5억 같은 꽤나 보기 좋은 조건 속에서도 왜 고독과 불안을 느끼는지 잘 보여줘요. 결국 은퇴 준비는 돈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경제적 기반은 중요해요. 퇴직금을 모으고 연금이 있으면 일단 최소한의 삶은 지탱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문제는 자신의 정체성과 인간관계 그리고 일상의 의미를 어떻게 찾느냐입니다. 정체성. 직급, 직장에 매달려 있던 정체성을 내려놓고 은퇴 후에 나를 새롭게 만들어야 해요. 이제는 회사라는 타이틀 없이도 내가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탐색해야 하죠. 인간관계. 직장 인맥과의 관계가 끊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 새로운 만남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가족,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 회복도 은퇴 전에 미리미리 해두면 좋습니다. 일상의 의미. 이제 회사 안 가니까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하는 막막함이 올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자유시간이 압박으로 다가오는 거죠. 작은 목표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액티비티 운동, 공부, 취미, 봉사 등을 정해두면 좋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퇴직금 5억. 그 정도면 노후는 걱정 없겠다. 이런 말은 사실 경제적 불안을 잠시 덜어줄 뿐 은퇴 후 찾아오는 심리적 사회적 변화까지 해결해주진 못해요. 따라서 지금 막 은퇴를 맞이했거나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아래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재무 설계부터. 구체적인 지출 계획을 세워보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대비책, 비상금, 보험 등을 마련하세요. 은퇴 후에는 작은 지출에도 민감해질 수 있으니 투자나 목돈 운용 방법을 신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은퇴 후에도 꾸준히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동아리,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해 보세요. 직장 외의 친구나 후배, 선후배 관계가 인생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건강관리. 사실 이건 어느 시기나 중요하지만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진 지금이야말로 운동을 꾸준히 하고 건강검진도 더 신경 써야 할 때죠. 건강이 재산이라는 말, 은퇴 이후에는 훨씬 더 크게 와닿습니다. 취미나 일 찾기. 은퇴가 곧 무직 상태를 의미하긴 하지만 꼭 경제적 소득이 아니더라도 삶의 활기를 줄 뭔가를 찾아보세요. 가끔은 파트타임 근무, 자영업, 창업 같은 새로운 도전도 괜찮고 공부나 자격증 도전을 통해 내가 몰랐던 능력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마무리하며. 은퇴는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점이에요. 어느 정도의 자산이나 직급을 누렸든 그 이후에 맞닥뜨리는 현실은 의외로 똑같이 외롭고 생각보다 만만치 않죠. 대기업 임원이든 일반 직원이든 퇴직금이 억 단위든 수천만 원이든 중요한 건 마음가짐과 계획입니다. 오늘 얘기한 제2부장, H상무, K전무처럼 각자 다른 상황에서도 겪는 고민들은 의외로 공통분모가 많잖아요. 나만 이런가 하고 우울해하기보다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다음 단계를 설계할까? 를 고민하고 한 걸음씩 움직여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혹시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를 하셨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시선을 바꿔서 준비하고 미리 인간관계도 살펴보고 건강관리도 시작해보면 은퇴 후 고독이 아니라 인생 제2막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생활이 조금 더 풍성해지길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나요. 은퇴 후에는 여유롭게 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을 꾸며 오늘을 버텨냅니다. 노을빛 해변을 거닐거나 소소한 취미 생활을 즐기며 인생의 여유를 만끽하는 모습을 상상하곤 하죠.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상상한 것만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위 1%라 불리는 고소득자들조차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과 비참한 생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산층인 우리는 과연 은퇴 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왜 은퇴는 그렇게도 힘든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라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생을 버티며 살아온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떨어져 나왔을 때 우리는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충격이 특히 중산층과 고소득자들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누구에게나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연봉 1억이었던 김 부장, 은퇴 후 월 200만 원의 현실. 김 부장은 대기업에서 연봉 1억 원을 받던 상위 1% 소득자였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예상치 못한 현실이 그를 덮쳤습니다. 매달 200만 원의 연금으로는 고정 지출조차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자녀 학자금, 주택 유지비, 병원비 등 예측하지 못한 비용들이 계속 쌓이자 김 부장은 은퇴 후 2년 만에 모아둔 자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편의점, 밤에는 대리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김 부장의 이야기는 놀랍지만 드물지 않습니다. 높은 소득을 유지했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 급격한 소득 감소에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중요한 건 소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사례, 이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한 정 씨 부부의 후회. 정 씨 부부는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자녀의 해외 유학, 결혼 지원, 첫 주택 마련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은퇴 후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도와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고 정 씨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은 점점 가중되었습니다. 결국 정 씨 부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의 생활비를 줄이고 주말마다 플리마켓에서 물건을 팔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해야 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사례 3 은퇴 후 실버타운으로 들어간 박 사장님의 새로운 인생. 반면 박 사장님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은퇴 10년 전부터 자산을 철저히 관리하며 소득 대비 지출을 줄이고 실버타운 입주를 준비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생활비를 최소화하며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는 매달 200만 원 이하의 생활비로 충분히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론 은퇴 준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 이제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비참한 은퇴를 피할 수 있을까? 여기 몇 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합니다. 소득 대체율 목표 설정하기. 전문가들은 은퇴 후 필요한 소득을 은퇴 전 소득의 70% 수준으로 설정하라고 조언합니다. 현재 생활비와 미래의 의료비, 예상치 못한 비용까지 계산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소비 습관 점검하기. 은퇴 전 소비 습관이 은퇴 후 삶을 결정합니다. 지금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야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과 관계를 투자하기. 돈뿐만 아니라 건강과 관계도 은퇴 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은 비용을 줄여주고 좋은 관계는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부터 투자해야만 은퇴 후 빛을 발합니다. 전문가 칼럼 비참한 은퇴를 피하는 현실적 전략.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이 단순한 말이지만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후를 사회, 자녀 혹은 연금에 의존하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상위 1%의 부자들조차도 은퇴 후 삶에서 비참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오늘은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은퇴 준비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 비용부터 생각하라. 은퇴 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매달 필요한 고정 지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생활비만이 아닙니다. 의료비, 예상치 못한 비용, 심지어 여가비까지 포함된 총 비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김 과장님은 은퇴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에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이 연금으로 줄어들면서 지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월 100만 원씩 자녀에게 지원금을 보내다 보니 자신의 생활비를 감당할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는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쓸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월별 지출 계획서를 작성해 부족한 부분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맞춰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2. 연금에만 의존하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연금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연금 시스템이 미래에도 동일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정 선생님은 교사로 30년간 근무한 뒤 안정적인 공무원 연금을 기대하며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연금만으로는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매달 올라가는 물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인해 연금의 한계를 실감하게 된 겁니다. 연금은 기본적인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추가적인 수입원이 없다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외에 수입원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주식 배당금, 부동산 임대 수익, 혹은 은퇴 후에도 가능한 자격증 기반의 일자리 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 은퇴 후에도 소득을 만드는 방법.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목적만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활력을 유지하며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박 사장님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박 사장님은 은퇴 후 아무런 계획 없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다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그 일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삶의 만족도를 되찾았습니다. 물론 수입은 크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경제적 도움 그 이상의 의미를 제공했습니다. 소득을 만든다는 건 거창한 사업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나 강의 같은 프리랜서 활동 혹은 수공예품 제작처럼 취미를 활용한 소득 창출도 고려해 보세요. 4. 소비 습관, 은퇴 전에 반드시 점검하라. 은퇴 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고정된 소비 습관입니다. 은퇴 전에는 일정한 소득이 있으니 소비를 줄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도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부는 은퇴 후에도 고급 자동차와 넓은 집을 유지하려다 예상보다 빨리 저축을 소진했습니다. 그들은 은퇴 전의 삶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 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반면 은퇴 전부터 소비를 줄이고 생활 방식을 단순화한 최 씨 부부는 큰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적게 소비하면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사치품 구매 등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건강은 가장 큰 자산이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없다면 은퇴 후 삶의 질은 극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이유는 단순히 병원비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인해 생활에 제약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최 교수님의 조언이 떠오릅니다. 그는 은퇴 후에는 돈보다 건강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건강은 비용을 절약하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결론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없다. 은퇴 후 비참한 삶을 살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이 질문은 모든 은퇴 준비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준비 없는 은퇴는 누구에게나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계획과 실행이 있다면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위한 현실적인 준비를 시작하세요. 경제적 계획, 소비 습관 점검, 건강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전략만 실천해도 비참한 은퇴를 피하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은 오늘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내일의 은퇴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나는 돈이 많으니 은퇴 생활도 문제 없겠지. 아마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고연봉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은퇴 이후의 경제적 걱정은 남들보다 훨씬 덜할 것이라고 스스로 믿곤 하죠. 그런데요, 실제 사례를 들여다보면 돈이 충분하다고 해서 은퇴 후 삶이 전부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야기해 볼 주인공은 40대에 억대 연봉을 받았던 변호사입니다. 그는 60세에 일찌감치 은퇴하여 이제 매월 450만 원씩 배당금을 받고 있죠. 듣기만 해도 넉넉해 보이는 이 상황이 왜 불행으로 이어졌을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 않으시다면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본론 돈만으론 채울 수 없는 은퇴 후 생활의 빈틈. 일도는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죠? 김 변호사의 고백. 김 변호사는 40대에 억대 연봉을 벌면서 로펌 파트너까지 달았던 소위 말의 능력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잘 나가 보였죠. 일이 고되긴 해도 그만큼 보상도 컸습니다. 그는 주식,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했고 60세가 되자마자 과감히 조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부럽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런 반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이제는 느긋하게 살 때가 왔지라고 말했어요. 문제는 그가 느긋하게 보낼 시간에 대해 전혀 계획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은퇴 첫 해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자유시간이 늘어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오히려 불안함과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매일매일 회의, 재판 준비, 고객 미팅으로 바빴는데 이젠 달력에 적힌 약속이 없으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450만 원의 배당금은 분명 경제적으로는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은 텅 비어버린 듯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해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좋을지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무료함과 무기력증이 커지면서 김 변호사는 내가 이럴 거면 뭐하러 은퇴했지? 하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돈은 있는데 행복하진 않았어요.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는지 아침에 왜 눈을 떠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처럼 은퇴 후 느끼는 공허함과 소속감 상실은 의외로 많은 사람이 겪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업무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일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사회적 지위와 의미가 한순간에 뚝 끊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는 경제적 준비와 더불어 삶의 의미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김 변호사의 사례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돈도 모았고 연금도 있는데 왜 부족하죠? 박 부장의 고민. 두 번째 사례는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퇴직한 박 부장 이야기입니다. 그는 회사 생활 중간부터 착실히 개인연금을 붓고 적금도 꼬박꼬박 들었습니다. 또 투자도 조금씩 해서 은퇴 후에는 매달 40만 500만 원은 안정적으로 들어오겠구나라는 계산까지 마쳤죠. 그래서 그는 노후 자금만큼은 굳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보니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큰 비용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우선 병원비가 많아졌습니다. 혈압이나 관절 문제 등이 생기면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고 검사비와 약값이 상당했죠. 가족들에게 쓰는 돈도 늘어났습니다. 자녀가 취업 준비를 좀 더 하겠다며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고 손주 돌잔치 같은 가족 행사가 생길 때마다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은퇴하면 좀 여행도 다니면서 즐겨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여행을 가보니 숙박비, 교통비, 현지에서 쓰는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박 부장은 매달 45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거라 예상했던 계획이 허점투성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제 몸이 건강하니까 병원비를 전혀 고려 안 했고 사회생활 안 하니까 의외로 돈이 적게 들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돈이 더 드는 느낌이라 당황했죠. 이 일은 우리가 얼마나 현실적인 예산 계획이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은퇴하면 돈 쓸 일이 확 줄어들 것이라는 통념에 갇히면 안 됩니다. 오히려 새로운 취미나 문화생활, 혹은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가계부를 직접 써보거나 실제 퇴직자들의 예산 사례를 살펴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미리 파악하는 게 좋겠습니다. 삶 주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 과장의 외로움.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중소기업 과장 출신인 이 과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노후 대비로 주식, 적금, 개인연금을 조금씩 모아 은퇴 후 매달 300만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넉넉하진 않았지만 한 달 생활비는 어떻게든 충당 가능한 수준이었죠. 처음에는 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유롭게 살아야지 라고 꽤나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회사에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 점점 연락이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현역으로 일하는 후배들이나 옛 동료들은 여전히 각자 바쁜 하루를 살고 있으니까요. 결정적으로 이 과장은 막상 다니던 회사라는 큰 울타리를 떠나니까 마음속에 빈자리가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회사 다닐 땐 매일 사람들과 얼굴 보고 회식도 하고 의무감이라도 있었는데 이젠 전화 한 통 주고받을 사람도 없어졌어요. 뭘 해도 약속 잡기가 어렵고 서먹하더라고요. 그나마 본인은 비슷한 취미를 가진 동호회나 지자체 봉사 모임 등을 찾아가서 조금씩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과정조차 용기 내기 전에는 굉장히 어렵고 또 꾸준히 나가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든다는 게 젊었을 때만큼 가볍지 않았던 거죠.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은퇴 후의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사람과의 교류가 전혀 없으면 마음이 쉬 고립감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친구, 가족, 동료, 동호회, 봉사단체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미리 만들어 놓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결론, 행복한 은퇴를 위한 세 가지 관점. 재정적 준비, 현실적인 예산을 꼭 짜보자. 막연하게 매달 얼마면 충분하겠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주거비, 의료비, 식비, 교통비, 문화생활비, 해외여행 등 일상 속에서 어떤 지출이 발생할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삶의 의미, 은퇴 후 나는 뭘 할까? 를 고민해보자. 은퇴 전에는 회사나 직업이 내 정체성을 많이 차지합니다. 이를 관둔 후에는 그 빈자리에서 오는 혼란이 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스텝을 미리 생각해 보세요. 취미, 봉사, 자기개발, 소소한 일거리 등 은퇴 후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를 고민하고 실행 계획을 세워보면 좋습니다. 사회적 관계, 함께 할 사람들을 찾아보자.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친구, 지인, 가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롭게 만들어갈 모임을 알아두면 외로움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봉사나 지역 커뮤니티, 종교단체, 운동 모임 등 다양한 곳에서 내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이어질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마무리하며 누구나 언젠가는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40대, 50대, 60대든 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누구나 나만은 은퇴 후에 편안하고 행복하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있죠. 그런데 막상 현실은 돈이 많아도 허전하고 오히려 돈이 부족해 더 힘들기도 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고독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단지 돈만 모아두면 된다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합니다. 재정적 안정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삶의 설계,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관계 맺기가 필수라는 거죠.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또는 이미 은퇴를 하셨다면
오늘 이야기한 사례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세요. 매달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인가? 그 돈으로는 과연 내 일상 비용, 의료비, 취미생활, 사회활동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나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함께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있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꼭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실천하고 즐길 수 있는 무언가가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의 시작이니까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비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의미 있고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돈뿐 아니라 삶 전체를 준비하며 은퇴 이후의 인생을 가꾸어 봅시다.